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이곳은 강화문 특검 앞입니다. 지금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바로 김건희가 타고 있다는 바로 그 차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차에 관심을 주지 않고 있죠. 애석하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쭉 들어가고 있어요. 다 유튜버들만. 김건희가 지금 강화문에 도착했죠. 자, 그런데 지지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 김상진. 사람이 많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김상진이 이렇게 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차 뒤로 조금 들어와 보니까 자, 이렇게 또 모여 있어요.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8명 정도, 8명 정도 왔습니다. 찐 지지자들. 카메라에 비치지 않았지만 기사로는 나왔습니다. 사복을 입고 수갑 찬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특검에서도 수갑을 찬 채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진성 기억하십니까? 그 배우가 김건희다 라는 육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들어보겠습니다. 죽이려고 사람을 막 모집했다니까, 김건희가. 모집했다고요? 사람 죽인 사람을. 진짜요? 총선 100일 앞둔 지난해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 테러, 만약 실패하면 민주당에 유리합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월 2일 테러는 반드시 성공해서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살인 공작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 그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 정치 테러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뒷전에 밀어넣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 하루도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김상민의 왜곡된 보고서가 어떤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되었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에는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총리실에서는 총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전 과정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문구용 커터칼 미수라는 허위 판단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사건을 정식 정치 테러로 다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국정원 대테러 상황실의 축소 보고,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뿐 아니라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우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근 김충숙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K씨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셋째,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요청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당시의 사건의 테러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 자리를 주선해 국민에게 생중계로 회의를 공개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처음 모두 발언에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하는데 라는 발언이 화제가 됐죠. 이 발언을 보수 언론지에서는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거냐라며 앞다퉈 다뤘는데, 오늘 회의의 주제인 나라 재정 전략,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왜곡된 보도이다라는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채 발행을 시사하는 것인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그 뒤에 말이 더 있었는데 앞에 말에 대한 좀 제 느낌으로는, 제 해석으로는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빌려서라도 파종을 해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워낙에 좀 오해가 있으니, 재정을 조금 더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간담회를 한다라는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뒷부분에 대한 제가 인용된 기사도 있었는데요. 잠깐 제가 바로 찾아서 보기는, 네, 제가 바로 찾기는 좀 어렵네요. 네, 아까 제가 그것까지 인용한 기사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고 그 뒷부분까지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런 재정 간담회, 그 재정을 좀 더 낭비성 재정을 줄이고 또 효율적이고 또 의미 있는 재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연다라는 모두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말씀 다 들어보시면 그게 꼭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 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얼굴 못 뵀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박수는 외친 거예요.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없는데. 네, 오늘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재정 담당자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좀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몇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거, 전환할 수 있는 거,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리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쥐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에 국가 재정 전략 방안, 효율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석탄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2030년까지 1,300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폐광 보조금, 채굴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줄여나가자. 그리고 SOC 관련한 예산의 집행률이 낮다. 국토부가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60여 개의 산업단지, 그곳의 미분양률이 굉장히 높고 생산률도 낮고 하니까 더 이상 무분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막고 기존의 산단을 잘 활용해보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가 47조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만이라도 4, 5조만이라도 정부에서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서 융자를 해주자. 그리고 끝으로 1,500억에 달하는 친일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88 골프장. 이 골프장에 대한 매각도 건의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시간 많이 있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모레죠. 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그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 원이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조금 좀 뭐랄까 소극적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걸 환수해서 그 희생한 분들한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훈처에서 지금 10년째 88 골프장을 매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88 골프장이 지금 2014년 추정 가격이 4,300억 원입니다. 지금 1조 원을 넘어섰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빨리 매각을 해서 이 부분을 보훈기금으로 해서 보훈 예산으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88 골프장은 연간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고는 있는데, 보훈처가 굳이 88 골프장을 운영해서 이 100억도 사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 얼마? 저 10년 전에 4,300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예, 2014년에. 보훈처가 있어요? 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골프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저는 뭔가 있어요.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88 골프장을 굳이 왜 가지고 있냐. 자산 보존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알아보시죠. 네, 알아보고. 부처들이 또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도 하나 있고. 아, 그래? 부처들이 왜 그걸 가지고 있죠? 기금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기 오포 쪽에 하나 있고요. 저기 뭐 대릉도 있고 뭐 부처별로 있습니다. 예. 그거 판다고 뭐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러네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답할 수 있으신가요? 88 골프장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지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뭐 보훈처 얘기는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천억짜리인데 1조 원 내라면 절대 안 팔리죠. 맞습니다. 살 사람이 없지 않고 어떻게 뭐 위치나 인기도가 있는 골프장인데 좀 사정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시죠. 지적이 있으니까.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도 여러분 다 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서 저한테 좀 안내주세요. 저는 이런 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정책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보다는 소규모 예산들 있잖아요. 소규모 예산. 당연하게 집행되고 있는 소규모 예산 중에 지금 시대에도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다른 사업보다 효율성이 있나? 또는 이 돈으로 차라리 새로운 사업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못 찾아내요. 찾아내더라도 그 저항이 있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쉽게 결정 못 하거든요. 그건 공직사회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지적해줘야 되는데. 근데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됩니까? 저 뒤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비율상 너무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은데. 여성 얘기라는 거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 정책과장 저 뒤에 있는데 여성 발언 한번 하세요. 예산 정책과장이 넘버 2입니다. 거기서. 아, 그러세요? 왜 뒤에 앉혀놨어요? 발언 안 하려고. 제가 지출구조조정 이제 실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오늘 대통령 말씀 듣고 저도 많은 반성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공무원적 시각에서 이걸 보지 않았나.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 번 더 가서 체크하고 더 이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성과를 내가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얼마나